네, 다음 달 9일 향후 5년의 국가 운명을 책임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알고리즘 앞으로 4주 동안 20대 대선의 구도와 의미 그리고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이재명의 대한민국, 윤석열의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정치천재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한날도 남지 않은 이 대선 판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항상 선거구도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가변성, 유동성이 그 지난 선거보다도 더 셉니다. 근데 지난 선거도 보면 6일 전 들어와서 그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전체 유권자 60%예요. 실제로 바로 투표 전날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 10몇 프로가 나오고요. 앞으로 한 25일쯤 남았는데 저희가 한 4.8%, 한 4%에서 4.8% 지고 있는데 충분히 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열세이다. 네. 지금 현 판세는 보시는 것과 네. 같이 윤석열 후보의 박빙 우세죠. 사실은 박빙인 것 같습니다만 조금 무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박빙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난 우세니까. 근데 사실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우세라고 보기는 이제 힘든 상황인데. 제가 겸손하게 박빙 우세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혀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조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지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제 뒤집을 그런, 수 있다고 보면서도 예.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서 뭐 두 분이 다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이재명의 대한민국, 윤석열의 대한민국이라서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저렇게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어떤 도덕적인 그동안의 의혹, 또 사법적인 의혹, 그리고 행정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만 그 행정 집행 과정에서 생겨났던 많은 정말 중요한 의혹들,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의 백현동이 됐던 성남 FC 후원금 문제가 됐던 이게 어느 하나도 간단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 네. 그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그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재명 후보를 보게 되면 그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정말 외곽 세력이거든요. 예.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가고 소년공으로 살고 있다. 검정고시를 통했고, 거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 1%, 2%밖에 되지 않는 완전 극빈층에서 올라온 그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꽤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충격은 단타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뭐냐면 아마 행정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국민들이 계속 충격을 받을 거라고 보이고 세 번째 충격은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변신.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 역대 가장 초보인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었던 내가 부끄럽구나 하는 이런 충격이 이제 세 번째로 오고 마지막 충격은 지금 계속 주장하듯이 중도층 인사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통합정부를 주장하고 있어서 정치연합을 하면서 정치를 풀어나가는 모습에 아마 국민들은 감동과 충격의 도가니에 휩쌀 거라고 보입니다. 네. 다른 후보 같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작용했어야 될 라이프 스토리가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단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큰 의혹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취지고
기존에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능력을 자꾸만 이제 좀 반감시키기 위해서 행정 능력을 좀 깎아내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약 한 50%가 일을 잘한다. 행정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역시 국민들이 이제 충격을 좀 안을 거라고 보이는데 또 충격이죠. 예, 보니까 그 보수 진영 내부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회 내용을 봤더니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수사하고 구속하고 술 먹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술 먹고. 그럼 국가 경영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초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초보자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만 후진국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행스럽게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한 난동을 좀 저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이 좀 의석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상식과 법치의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의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비상식, 비논리는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있었던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기후 관련 회의에서 원래 제시하려던 목표보다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훨씬 많이 시원하게 지르셨어요. 근데 이런 게 비상식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탄소 배출을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법치주의의 회복이라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법치주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어요.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치 편향적이고 법관들의 인사를 이렇게 정치 편향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치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어요. 이래갖고는 이게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회복, 이게 가장 빨리 그리고 중요하게 기대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의 효과죠. 네. 법치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는 윤석열이죠. 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리고 본부장 리스크가 자꾸 떠오르는 게 자기 가족과 자기 주위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잣대를 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의 맞짱을 뜨면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해서 좀 믿었더니 내로남불의 대명사이네 저 사람이. 점점점 보면 볼수록 이 가족 비리가 지금 끊이지가 않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한동훈한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이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독립운동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복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폐청산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섬뜩하죠, 국민들이.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라를 보복의 피바다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 의원님이 그러면서 이 지적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죄 지은 민주당 사람들의 얘기라 그래요. 아, 민주당 사람 죄 지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선언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구나. 그래서 검찰은 할 말이 많으시네요, 오늘. 예. 검찰은 국민을 범죄자, 그다음에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이 얘기가 정말 맞구나. 예. 무서워 죽겠다. 그 윤석열 후보는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기사의 독자들은 한동훈 지검장으로 읽은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아니 저는 정 의원님께서 무서워 죽겠어요.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적폐청산을 이렇게 폄하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때 아니 적폐청산하고 그때 틀리죠. 적폐청산이 딱 그런 식이었죠. 적폐청산이 틀리죠. 사실은 검찰이나 수사기관 또 법원까지 동원시켜서 죄 없던 사람을 잡아놓고 난도질하고 이게 딱 이 정부 초기에 했던 적폐청산의 모습이죠. 그 잡아놓은 사람이 제가- 윤석열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장담하겠는데 예. 새로 박영수 들러 윤석열이에요. 자 잠깐만요. 아니 근데 자, 그것만 분명하게 그때 잡아놓은 사람이 박영수 윤석열입니다. 적폐청산 당하실까봐 되게 겁이 나시는 것 같은데 전 적폐 아니에요. 그거는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적폐청산하고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새로운 정부에서 이루어질 적폐청산은 어떤 거냐면 옵티머스 펀드, 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젠 이런 것처럼 금융으로 해먹었던 부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국가 사건. 돈 갖고 장난쳤던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부동산 개발 인허가 내주면서 여기저기에 파킹했던 것들 오, 이런 것들을 무서워요. 적폐청산으로 수사하는 거지 예. 되도 않는 직권남용으로 여권 넣는 적폐청산은 없을 거예요. 그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는 5년 만에 처음 듣는데 지금 무엇을 과연 국민들은 적폐라고 할 것이며 그 적폐청산을 하는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칼을 쓰고 검찰이라고 하는 칼을 쓰고 죄 지은 민주당은 겁을 내고 있고 이건 시스템으로 한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뭘 하는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둔갑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겁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니, 난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아, 검찰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제가 법원에서 지금-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